한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서서히 풀고 있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조류 독감의 첫 인체 감염 사례가 콜로라도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콜롬비아대 기숙사 근처에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1개월여 만에 1270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업계와 한인사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달 집계한 팬데믹에도 살기 좋은 나라 랭킹에 한국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랭킹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케이스가 전체 확진자 1.8%로 낮아 한국인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는 국내 진단검사 역량에 부담이 없고 항원 검사 대비 PCR 검사 정확성이 높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6일에서 7일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다만 앞으로 사전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 대변인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입국객이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 역량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경과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접종 완료자로 규정해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현행 방침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격리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규제가 풀린 가운데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 유지에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2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 해외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조류 독감의 첫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콜로라도주에서 가금류에 직접 노출된 적이 있는 한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28일 콜로라도주에서 조류 독감의 첫 인체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가금류에 직접 노출됐으며 H5N1으로 추정되는 조류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며칠간 피로 증상을 호소하다 이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으며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H5N1 바이러스는 2021년 말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질병을 모니터링할 당시 검출된 것으로 29개 주의 미국 상업용 및 뒷마당에 서식하는 조류와 34개 주의 야생조류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이번 케이스는 특정한 H5형 바이러스와 관련된 두 번째 인간 감염 사례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영국에서 증상은 없었지만 조류독감에 감염된 새를 기른 사람에게서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후 변화 영향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사람과 동물 간 바이러스 교차 감염이 적어도 1만 5천 건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28일 미국 조지타운대 연구진이 지구온난화를 2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이종 간 바이러스 교차 감염 가능성을 분석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향후 50년간 이종 동물 사이에서 최소 1만 5천 건 이상의 바이러스 교차 감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후위기가 동물과 인간을 위협하고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인간과 접촉이 거의 없던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 같은 병원체를 가진 많은 동물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박쥐가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19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전 연구 결과 박쥐에는 약 3,200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컬럼비아대 기숙사 근처에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추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29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 25일 32세 미구엘 멜라를 4건의 성적 학대와 2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중 2건은 용의자가 체포되기 이틀 전 모닝사이드의 클레어몬트 애비뉴에 있는 컬럼비아대 기숙사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쯤 클레어몬트 애비뉴 컬럼비아대 기숙사 건물 앞에 있던 19세 여성 2명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버나드 칼리지 학생들은 최근 클레어몬트 애비뉴에서 이 같은 범죄가 발생했으니 주의하라는 학교 측의 경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제보자가 학교 측이 보낸 경고 이메일에 있던 용의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당국에 신고해 결국 용의자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근접하면서 산업계와 한인사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악재들이 장기화될 경우 1,300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득과 실이 무엇인지 전상희 기자가 전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8일 장중 최고치 1,274원 70전을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7원 3전 오른 1,272원 5전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9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가전 등은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며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유, 원자재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 철강 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공식 구두 개입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봉쇄 우려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달러 결제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수출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시장 불안 등 악재들이 장기화할 경우 1,300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출이 주력인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고 항공유와 항공기 임대료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항공업계의 경우 환율 상승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철강, 건설업계 역시 원재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만큼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과 기러기 가족들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주기적으로 받는 유학생들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송금받는 기러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이나 기러기 가족의 소비가 줄면 관련 한인 사업자들의 매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호황을 기대하고 있는 한인 여행업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관광객 수가 감소하거나 소비가 감소합니다. 달러 상승, 방문객 수 감소 현상은 관광산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3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한 지 3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에도 살기 좋은 나라로 한국이 세계 주요 53개국 중 19위, 미국은 30위에 올랐습니다. 1위와 꼴찌가 어디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랭킹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블룸버그는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량, 3개월간의 사망자 비율, 해외여행 재개 진행 상황 등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매월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블룸버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주요 53개국 중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보다 9단계 오른 기록입니다. 1위는 노르웨이로 2달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아일랜드, 3위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더 이상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자가격리도 폐지됐습니다. 아일랜드와 아랍에미리트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전염병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위 그룹에는 중국 51위, 러시아 52위, 홍콩 53위 순이었습니다. 홍콩은 사상 최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2개월 연속 53개 평가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오미크론 창궐로 인한 상하이 봉쇄 조치로 51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충격과 여행 제한 등으로 52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조사 때보다 6단계 하락한 30위, 영국은 2단계 하락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율 지표에서 선진국 중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을 보인 나라는 스웨덴과 싱가폴로, 스웨덴은 17단계 상승한 5위, 싱가폴 역시 17단계 상승해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여행 제한이 철회되고 여행 경로 추적과 격리 심각도 및 이동성 지표에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13단계 하락해 18위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2로 인해 프랑스의 4월 확진율이 정점을 찍은 것이 반영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뉴욕시가 직면한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발생하는 뉴욕 시내 중범죄와 렌트비의 고공행진, 사무실 복귀 지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 감소 등 뉴욕시의 현안들은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안 강화를 위해 뉴욕시경 예산은 전년보다 1억 5천만 달러가 증액됐지만 이는 전년에 증액된 금액의 30% 수준에 그치며 치솟는 범죄율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금액이 치안 강화에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또 다른 주요 문제인 지속적인 렌트비 상승과 서민 생활고 역시 이번 예산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브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경제 재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는 중범죄 증가와 대중교통 내 치안 불안 등이 사무실 복귀 지연과 연결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폐기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에 코로나19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 재차 심리를 열어 정부가 공지한 해당 정책 중단일인 5월 23일 이후까지 중단 명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호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식품의약국이 박하향을 내는 멘톨 담배를 포함한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FDA는 7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출받은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관련 계획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멘톨 담배는 담배에 인공 박하향을 넣은 것으로 담배의 쓴맛을 감춰 청소년과 여성 등의 흡연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세 이상인 멘톨 흡연자는 1,850만 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흑인과 유소년, 20대 등 젊은 성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이미 멘톨 담배의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FDA 측은 멘톨 담배가 금지될 경우 미국 내 흡연율이 40년 내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이 부족한 공중 화장실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마크 레바인 맨하탄 보로장과 리타 조셉 브루클린시 의원은 어제 악명 높은 공중 화장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시 전역에서 공중 화장실이 설치 가능한 장소를 식별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교통부와 공원, 레크레이션부는 5개 자치구의 커뮤니티 보드와 협력해 공중 화장실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과 물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2023년 6월 1일까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뉴욕시 우편번호에는 현재 적어도 하나의 공중 화장실이 있지만 많은 시설이 무기한 폐쇄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100대 도시 중 92개 도시에서 뉴욕시보다 많은 공중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